예, 이곳은 그 고려 태조 왕건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숭의전입니다. 예, 남한내 유일한 고려 태조 왕건의 유적이 있는 곳이죠. 왕씨 왕조의 반역을 깨하고 고려를 멸망케 한 조선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 태조 왕건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짓습니다. 역성혁명이지만 전 왕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춘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신라 고려 황실 종래혼으로 본 개성왕씨 안동김씨, 개성왕씨 안동김씨 샘족 기원설. 예, 여기서 안동김씨는 구안동김씨죠. 개성왕씨 구안동김씨 제약공파. 예, 샘족 기원설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천편 마지막 시간이고요. 예, 저기가 우물, 오수정이라는 우물입니다. 예, 하마비 버스가 예, 숭의전 호로고루성 고요. 홍살문이 있고요. 예, 사당 건립 이후에 사당 건립 이후인 1399년, 그러니까 정종 1년에 태조를 비롯해서 해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 예, 이렇게 8명의 왕이 위패를 봉헌합니다. 역시 그 고려를 그리워한 정종답습니다. 예, 무덤도 개성에 있네요. 근데 이제 세종 때 이르러서 이게 줄어들어요. 예, 어떻게 주느냐? 예, 현재 그 조선 종묘가 그 다소당을 제사하고 있는데, 고려조는 8왕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4명으로 줄입니다.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내왕만 봉향을 하도록 합니다. 이곳에 그 왕건 어진이 있는데, 그 어진은 이제 그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것이고, 그 전에 조선편에서 말했지만 그 현재 남아있는 고려 어진은 없습니다. 예, 조선만 일부 있고, 예, 고려는 현재 어진이 없어요. 예, 숭의전이라는 이름은 그 1451년, 예, 문종 1년에
전 왕조 예우 차원에서 숭의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냥 사진을 올려놨네요. 저 전에 왔을 때는 여기 그게 있었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냥. 그리고 여기 작은 진돗개가 자꾸 따라다니는데 계속 따라다니더라 끝까지. 여기는 이제 13명의 공신을 모아둔 것이고, 복지겸 홍유, 신순겸, 그 다음에 강감찬, 배형경, 서희, 그 다음에 뭐지? 패스, 윤관, 김부식, 그 다음에 쭉 있고, 김방경 있네요. 예. 신도, 여기는 이제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전에는 이게 화가 그린 거지만 그게 있었는데, 배신청인가? 화가가 그린 게 있었는데 지금 아예 사진을 찍어서 그냥 놔두었네. 예. 자, 숭의전이라는 이름은 1451년 문종 1년에 전 왕조 예우 차원에서 숭의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숭의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고려 내왕과 더불어 고려 초 충신 16명이네요. 16명을 배양했는데 그중 한 명이 아까 보신 김방경 장군입니다. 숭의전은 여러 차례 개수와 중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한국전 때 건물이 전소해서 1971년 다시 짓습니다. 숭의전은 조선조에 지어진 것이죠. 예전에 여기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혀져 있네요.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었는데. 숭의전은 여러 차례 개수와 중수를 반복하는데 그러다가 한국전 때 건물이 전소 탔죠. 그래서 1971년 다시 짓습니다. 숭의전은 조선조에 지어진 거죠. 이전 왕조 종묘를 허물고 새 왕조 종묘를 세우는 일은 중국에서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청나라 종묘만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고 종묘라고 하지 않고 태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원래는 개성에 있던 고려 왕조 종묘는 이성계 때 완전 헐리고, 그 자리에 조선 왕조 종묘가 잠시 들어섰다가 2년 후에 천도를 하면서 새도읍진 한양에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세웠을까?
그것도 개성이 아니고 왜 연천에 세웠을까? 아직까지 그 민심은 고려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려에 익숙했어요. 조선은 이를 최대한 잠재우고자 했죠. 고려는 건국 후에 즉시 국호를 고려라 하고 내치에 전념했는데 그거하고도 달랐어요. 대조대. 이성계는 백성들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 네, 보이시죠? 여기 그땐 여기 나무가 없었는데 지금 쳐져서 별로 예, 땡기진 않네요. 그래서 이성계는 왕건하고 다르게 눈치를 살폈다는 거죠. 한편 중국 황제 제가를 얻어서 역성혁명의 정통성, 역성혁명의 정통성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민심의 동요를 막고자 종묘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죠. 그럼으로써 흩어진 민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종묘 건물 관리도 고려조 후손에 맡겨서 고려 유민의 불평을 없애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마치 그 정몽주를 죽여놓고 정몽주를 다시 띄우듯이 왕씨 몰살을 시켜놓고 소수 생존자를 뒤늦게 찾아내서 민심을 수습하려는 목적으로 고려 종묘 관리를 맡긴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종묘가 연천에 있게 된 것은 개성에다 세우면은 기존 세력이 부활할 우려가 있어서 얼마간 떨어진 개성에서 얼마간 떨어진 연천에다가 잡은 것이죠. 세운 것이죠. 처음에는 숭의전에 8왕이 모셔져 있었는데 내항으로 줄였죠. 근데 그 줄이는 기준이 문치주의를 앞세웠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체성하고 잘 부합한 이들로만 골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민왕은 초기에는 그 8왕 중에 한 명으로 모셔졌는데 이제 내왕으로 줄일 때 빠지죠. 제가 이 길을 왜 가냐면은 저기 뭐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오는 건데 공민왕은 그 초기에 모셔졌다가 빠져요. 하지만 그 이성계 개인적으로는 그 자신을 그 이제 관리로 발탁시켜주고 무관으로 해준 사람이 공민왕이거든요. 그리고 공민왕이 그 반원 정책을 쓰잖아요. 반원책을 쓰면서 그 반원책이 그 조선의 마인드하고도 이렇게 통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조선의 종묘에다 모시죠. 그래서 현재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그 숭의전은 70년대에 복구된 거예요. 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숭의전에서 우리는 고려왕조, 이 숭의전에 숨어있는 고려왕조의 한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본디 고려왕씨는 그 수가 많았어요. 알려진 대로 결혼정책의 의지에 고려 태조는 아내가 29명이었는데 아들은 성원록에 성원록에 그 쓰이니만 해도 20명이 됩니다. 여기가 맞군요. 여기 산악회 리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20명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 20명, 태조 아들 20명, 기록 단위가 20명. 아직 그 경순왕하고 달라요. 이거는 정사에 기록된 거라서 정확해요. 태조 아들 20명, 왕건 아들 20명. 이 20명에서 계속 자손이 뻗쳐나갔다면 476년 고려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성을 이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대성맞이가 됐겠죠. 하지만 조선건국으로 멸족의 참변을 당하는 개성왕씨. 그러다 조선 문종 때 멸종령이 해제됩니다. 저도 지금 뭐 롤플레이 하는 것 같아. 예. 왕씨족 참변령을 피해서 지금 달아나는 사람 같아요. 산과 산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 본 채널은 본 채널은 이 안동김씨 채널이었다가 지금도 그 기존 그거는 가는데 이 개성왕씨 그러니까 샘족 채널이 돼버렸네. 한민족은 야배 채널, 야배 쪽. 예. 뭐 덕수장씨나 이런 안동김씨나 개성왕씨, 거창신씨, 예. 아무튼 뭐 이런 샘족. 한민족이 샘족이 아니죠. 한민족은 야배 쪽이에요. 샘함 야배 중에 야배 쪽입니다. 이거 버섯 이것도 먹으면 곤란하겠죠. 지정된 길만 가는데도 거미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 왔네. 자, 그러니까 대성맞이가 됐을 건데 멸족의 변을 당하죠. 하지만 그다 조선 문종 때 멸종령이 해제됩니다. 왕씨가 다 죽고 없어 전왕조 여러 왕을 받들어 제사를 지나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그 태종 이방원과 이 세종 전에 그게하고는 다른 게요. 이 태종과 세종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왕씨족 멸종령을 해제합니다. 이 5점이 된다고 봐서 그래서 해제하고 숭의전을 지어서 숭의전에 제사를 지내게 하죠. 이렇게 해서 숨어 살던 왕씨가 세상에 나오는데 처음 나온 이가 현재 개성왕씨 대종을 이루는 동양군파 중시조 왕미입니다. 충주에서 외가성인 미씨로 살다가 이웃 사람의 꼬지름으로 고발로 관아에 잡혔는데 이미 해제령 이후라서 풀려나죠. 훗날 조정의 서책 담당자인 교서감에 오릅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 공주에서 왕술래라는 이가 발견돼서 이제 숭의전 부사로 삼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개성왕씨는 승승장구하지는 못했어요. 인구수가 절대 부족한 데다가 전왕조의 성씨라는 이유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데모하거나 여론을 조성하기에도 3만 명은 너무 적을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게 방금 말한 왕술래의 묘입니다.
차가 다니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북한 북조선, 예, 왕술래 묘, 예, 읽어보시고. 자, 이 묘지석, 이 불교 연꽃을 생각나게 하는 이 묘지석을 봤을 때 이제 고려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려 거. 왕씨묘가 작네요. 여기 말고 저기 그 분당에도 갔었는데 이게 산기슭에 코앞에서 큰 게 있더라고요. 개성 왕씨 무덤만 찾아가지고 누가 이래 또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찾아가 봤어요. 다시 그래서 교서감에 올랐는데 어쨌든 개성왕씨가 승승장구하지는 못했다. 인구수가 절대 부족한 데다가 전왕조의 성씨라는 이유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데모나 여론을 조정하기에는 3만 명은 너무 적다. 이건 무슨 무덤일까? 개무덤인가?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구한동집시 제약권 카드 이 정도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사실 3만 명. 예, 돌아올 사람도 다 돌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계산 그니까 전시 옥시 변성설 이거는 이제 야사고 다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 이거 뭐 작인가요? 왜 이런 게 떨어져 있지? 개성전 왕씨 종친의 바람은 고려 문화 알림일 것입니다. 조선에 가려진 고려, 그것을 사람들이 알려 하는 것을 바람이겠습니다. 고려조는 현대인의 낯선 나라죠.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사의 전반적 이해에 제동이 걸립니다. 고려시대는 왕실 빼고는 기본적으로 남녀 평등 사회였죠. 출가회인이란 말은 조선 때 생겨난 거고,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도 높았어요. 재산 상속도 남녀 차등 없었죠. 과부 수절 강요를 당한 조선과 다르게 이혼 재혼도 자유로웠어. 남아 선호 사상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적자서자 적서 차별도 거의 없었죠. 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위기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왕실 여인들이죠. 이들은 종래혼이 성행한 고려 왕실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수절 강요도 당했고요. 사대부 이상은 종래혼 타파. 그러니까 사대부의 이상, 신진 사대부, 사대부의 이상은 종래혼 타파.
즉 왕실 외혼제로의 개방입니다. 이는 성골 진골 왕족의 정치 독점을 이제 배격하고 골품제 붕괴를 원했던 육두품 유학자들 요구와 계를 같이 합니다. 고려는 이와 같은 시대 요구에 부응해서 왕실 종친의 정치 참여는 금지시켰지만 왕실 종례혼만은 고수했어요. 결국에는 이 왕통이 당절되게 되고 군신 간 협조 체제도 붕괴되기 이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개성왕씨 직계는 없죠. 예, 반계라고 하는데 그 반계도 이제 왕이 오른 적은 없다고 하네요. 그 조상이. 그래서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라 김씨보다 더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라 김씨가 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웅명 공동체겠네. 조선이시 관점에서 봤을 때 신라와 고려는 한국학적 관점에서 유대와 터키 뭐 딴 나라 사람 신라 김씨가 진골만 남았다면 고려 왕씨는 직계는 없고 반계만 남은 셈입니다. 왕이 된 적은 없죠. 그래서 반계. 고려 황실은 100% 근친혼이었어요. 물론 정실 정비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고, 이 혼합 체제죠. 고려는 이 점이 신라와 다릅니다. 고려는 대신라와 그리고 조선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성격의 국가입니다. 고려 황제는 정실로 종례혼, 후비로는 족외혼, 병행이 가능한데 공주는 무조건 종례혼이었어요. 공주는 한번 가면은 이 출가위인 왕실 여인에 대해서는 다른 그 기준 잣대를 댔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족내혼을 강요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사회 평등 무드하고 다릅니다. 왕실하고 백성을 구분해야 돼요. 고려 황실이 신라 황실을 그대로 답습 계승했다고 보지는 않죠. 하지만 왕건 즉위 이전에 선대 가계 계승에 더 큰 기반을 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의 제1비가 되는 조건은 충렬왕 이전에는 왕녀였고 이후에는 원나라 공주였던 것으로 봐야 되죠. 사실 조선 이전엔 딱히 왕실 계보가 필요하지 않았죠. 신라와 고려를 거쳐 종례혼이 계속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선 때 철저히 조계혼으로 바뀌면서 보첩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한국사에서 유독 별나게 신라 왕족과 고려 왕족만 다쳐져야 종례혼을, 그러니까 근친혼을 고집했느냐? 저는 그것을 종족기원에서 봅니다. 즉 개성왕씨와 안동김씨는 샘족이라는 거죠. 물론 반계왕씨만 남고 안동김씨는 제학공파, 구안동 제학공파만 남아서 좀 그렇지만 샘족계열이라는 겁니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고려 2대 국제도시가 기성 안동이었다는 거. 그리고 고려사에 보면 작재건 탄생 챕터에서 당선종설은 맞을 수도 있겠다고 했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해서 그 유대아랍, 유대 터키의 중동 샘족 기원설이 그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게 됐어요. 박왕리에서 박리왕이 되는가? 전천년에서 현천년으로 이동이 되네요. 신라 고려 왕실 간 종례혼으로 현종 이후 고려 황실엔 경순왕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상 그 숭의전 편이었고요. 이제 장소를 옮겨서 용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고려 궁궐 분석 해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